동화쌤입니다. 이렇게 네이버에서 학생들이 질문한 겁니다. 국어만. 그래서 답변 64개 했고 플러스 알파로 정리된 거 있는데 이 파일이 이 동화쌤하고 네이버에다 치시면 카페에 파일이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뭘 궁금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보면 국어 공부 왜 해요? 그러면 시험 보려고 하죠. 시험 보려고. 진로를 결정을 하는데 대학이 필요 조건이 됩니다. 대학이. 그래서 대학을 어떤 학과를 안 가면 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때문에 그렇죠. 자, 국어 공부는 왜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지식에. 그래서 제가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주제 파악하려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국어고 수학은 분수를 배워가지고 신용불량자가 안 되게 하고 영어는 연봉을 결정합니다. 자,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비문학 도서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비문학. 근데 이제 감동을 주는 게 문학이고 예술성이 있는 게 이게 문학이고 감동 안 주고 실용극이 다 실용글 다 비문학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서요. 시, 소설, 수필, 희곡 이렇게 문학이 아닌 것은 전부 다 비문학입니다. 근데 이제 비문학이라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서술 방식이 교과목에 따라 달라요. 경제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뭐 과학도 나오고 이렇게 서술 방식과 구조가 다르니까 이게 풀이하는 방식 이 구조에 따라 풀이하는 방식이 있어요. 요거를 배우셔야 됩니다. 또 이게 질문이 많아요. 속독하고 정독이 반대인 줄 아는 분들이. 근데 속독하면서 흐름을 잡는 데 좋아요. 정독을 한꺼번에 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빠르게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시험은. 이게 병행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병독. 왜? 문제하고 선택지하고 비교해서 왔다 갔다 푸니까. 두 번째는 발췌독. 이게 문제를 보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빠르게 읽고 중요한 부분은 천천히 읽는 속도 변화를 하는 게 시험에서는 제일 좋은 시험 독서법입니다. 자, 다음 비문학의 지문의 구조가 보인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아시려면 글의 구성 방식 3단, 4단, 5단 구성 단락을 구성하는 방식 두 갈씩부터 이렇게 병렬식까지 진술 방법, 설명, 묘사, 서사, 논증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 또 설명 방법이 또 정의, 예시, 분류, 부등, 확인 그 다음에 문단을 쓰는 성격에 따라서 도입, 전제, 주지, 예시, 부연, 상술 요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한 다음에 그 구조를 여기 도입이고 그 다음에 전제고 주제고 이렇게 도식화해서 흐름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수능도 풀고 나중에 빠르게 정리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짧은 공부법 명언인데 여기 탁 누르시거나 파일 다운받으시면 아니면 동화샘 공부명언 이렇게 치시면 공부법 명언 200개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실천과 개선이 답니다. 내신은 반복이 최고입니다. 자, 문학에 많은 시간을 학생들이 써요. 왜 그래요? 시간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모르는 문학 작품이 나왔을 때. 1등급의 경우에도 다른 게 이제 비문학이 익숙해지고 다른 게 다 잘 되면 문학 새로운 게 나오면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새로운 게 나오면. 그래서 배경 지식을 위해서 내신 대비로 문학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아이들이.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수능. 이게 내신은 다 하는데 수능은 3개년 직전에 기출문제나 평가원 문제, 모의고사 문제에 나왔던 거는 다 가지고 들어가요. 출제자들이. 그래서 출제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수능에서는 이걸 빼고 공부하는 게 좋은데 내신에서는 이걸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이 공부법에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문학 작품 전문을 찾아 읽으라고 하는데 네이버 기출부에 보면 이 전체가 다 안 나오고 교과서에서 일부만 나옵니다. 교과서가 너무 두꺼워지니까. 그래서 네이버 기출부에 보면 작품하고 전문 이렇게 치면 떠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기출비에서 아니면 구글링을 해서 전문을 찾아서 읽으시면 이해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어떤 학생이 그럽니다.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실수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박입니다. 이게 2등급 아이와 1등급 아이의 차이가 실수입니다.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요 안에서도 퍼펙트하게 실수를 0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대학 학과가 달라지고 실수를 줄이느냐에 따라서 대학이 달라지고 요거는 학과만 달라집니다. 학과. 그러니까 실수가 0이 됐을 때 스카이를 노리는 거고 논술 공부는 어떻게 해요? 하면 여기에 링크된 자료들 참조하셔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학생이 중등국어 급한데 도움 주세요. 그런데 공부 순서는 내신은 그렇습니다. 자습서, 평가 문제집, 학교 선생님 프린트, 인터넷 문제. 자, 네이버 기출부에 가서 이 검색창에다 이 작품 소제목을 치시면 문제들이 쭈르륵 여러 개가 떠요. 그럼 골라서 푸시면 돼요. 골라서. 특히 여기에 댓글 많이 달린 거를 찾아서 푸시기를 권합니다. 댓글이 많이 달린 거. 자, 중중자습서 공부 어떻게 해요? 자습서 공부. 시험 공부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읽지 말고 대단한 요점 정리를 공부한 다음에 여기다 학습 목표를 쓰고 원문을 읽어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주의해야 될 거 쓰고 그 다음에 원문 옆에 해설해서 주의할 거 여기다 또 추가로 쓰고 그 다음에 작은 글자 추가로 여기다 써서 이걸 다 모아요. 이걸 달달달달 외운 다음에 문제 풀면 됩니다. 문제. 그 다음에 오답 정리를 해서 틀린 걸 여기다 또 정리해요. 그러면 요거 하나로 요점 정리가 돼서 공부할 때 제일 좋습니다. 자, 해법 같은 데서 18종 문학 참고서 있어요. 여기 작품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다. 책 읽고 싶을 때 통독하시는 거예요. 재미로 작품. 재미로 읽으시면 돼요.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은 또 힘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13번. 국어 공부 시작하려고 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학교가 정해지면 자습서 칠해도 이게 빠르게 읽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읽고 평가 문제 푸른 다음에 틀린 것만 다시 풀고 틀린 거 다시 풀어서 3회도. 이제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내신 기본이고요. 내신을 올인할 사람은 방학 동안에 이것만 하시고 방학이 끝난 다음에 학교 프린트, 선생님 노트, 학교 기출문제, 그 다음에 인터넷 문제 요거를 개학 후에 푸는 거예요. 이걸 끝내고. 그랬을 때 내신 대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학 중에 이거를 다 하셔야 내신 대박이 나와요. 아니고 실력을 늘리겠다고 하면 문학은 나비효과, 비문학은 독해의 기술, 그 다음에 문법은 따먹는 국어 문법으로 이렇게 3종 세트로 문학, 비문학, 문법 이렇게 세 가지를 3종 세트로 하시는데 자, 동아샘 학교 카페 찾으시면 수업 부교재가 있어요. 이 3종 세트 교재에 노트 필기의 기본 원형을 다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노트 필기 여기다 하세요 하는 게 있어요. 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교재를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353쪽입니다. 부교재. 왜 해야 되냐면 여기에 용어도 있고 공부법도 있고 여기에 간단한 이론도 다 있고 문법도 다 정리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예비고일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지만 학교 출판사 겁니다. 참고서는 학교가 아닌 여러 학교의 내용을 모은 거고요. 기본서는 참고서 중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이걸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 뭐 정석이라든가 개념원리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학생들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저 국어 시작하는데 나비효과 보려고 하는데요. 강의가 90강이에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립니다. 책으로 보면 엄청나게 빨리 볼 수 있는데 강의를 무방비하게 보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완공률이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봐요. 끝까지 보는 애들. 그러니까 책을 먼저 읽은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부분 시청, 어려운 부분 반복 시청, 중요한 부분 집중 시청 이렇게 먼저 하시는 거지. 인터넷 강의 들으면 그러면 나비효과 90강 뭐 독해의 기술 몇 강 하면 이거 하면 2년 걸려요. 기본만 하는데. 그러니까 인강이 먼저가 아니라 책이 먼저입니다.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학생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예비고일 뭐 배워요? 그러면 고1 들어가면 그냥 중학교 고과사랑 똑같아요. 통합국어로 문학, 비문학, 독서, 화법, 작문 다 언어와 매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고2 때 배웁니다. 문학. 이게 비문학을 독서라는 이름으로 배우고 요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 요거는 문법입니다.
문법이고 요거는 말하기 쓰기입니다. 말하기 쓰기. 요거 화법과 작문은.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데 화작을 선택하는 애들은 상등급 이하가 선택하고 엄매를 선택하는 애들은 2등급 이상이 선택합니다. 왜? 표준 점수라고 원 점수가 똑같이 점수를 맞았어도 표준 점수가 엄매가 5점 정도 높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잘하는 아이들이 여기에 거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점이면 무슨 차이냐? 대학이 이렇게 서울대, 고려대, 연대, 이렇게 석성한 이렇게 있으면 5점 차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요거 반절입니다. 반절 한 70%.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차이 나요. 여기 좋은 과하고 그죠? 요 서울대 과하고 이만큼 차이 나요. 그래서 잘하는 애들이 다 이거를 합니다. 할 수 없이. 자, 수능과 내신 공부는 많이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수능은 1대1 비슷한 단어 빨리 찾기 게임입니다. 근데 내신은 선생님 마음대로예요. 선생님이 수업에서 아주 상세한 거만. 이게 내용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선생님 마음대로 자세한 거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은 선생님 맞추기, 인내력, 반복 게임이고 수능은 1대1로 비슷한 단어 빨리 찾기 게임입니다. 자, 모의고사 이거 굉장히 많이 모의고사 성적 반영하나요? 내신 반영 안 해요. 근데 입시 지도에는 파악하고 특수반 들어가려면 모의고사 점수하고 내신 점수하고 합쳐서 특수반. 학교에서 인서울권 할 수 있는 애들 모아놓은 반, 특수반 들어가서 자습 따로 하려면 그럼 특수반 꼭 들어가야 되냐? 성향마다 다릅니다. 아이들 성향마다 다르니까 굳이 특수반 안 들어가도 되는데 특수반 들어가면 공부 잘한다고 세특이나 이런 거 쓸 때 더 잘 써주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 자, 17번 고1 모의고사 문제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국어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국어의 경우는 능력이 좋은 내가 고1 모의고사를 봤는데 1등급이다. 그러면 3학년 거 풀어도 됩니다. 수능 기출 바로 풀어도 되고 내가 어느 정도 2등급이다. 그러면 고2 거 풀어도 됩니다. 왜? 이 내용이 고1이나 고2나 고3이나 똑같습니다. 문제 구조도 똑같고 뭐만 어려워져요? 단어만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단어만. 근데 이거는 너무 쉬운 단어니까 고1 거를 100점 맞는 아이들은 고2 거는 한 90점 맞고 수능 한 80점 맞거든요. 그럼 요걸로 연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난 맨날 100점 맞으니까 국어 하나밖에 안 들려서 안 해도 돼. 그럼 뭐하러 해요, 공부를. 그러니까 1등급 아이는 고3 거 풀고 2등급 아이는 고2 거 풀고 3등급 이하는 자신의 걸 푸는 겁니다. 고등학교 가면 3월, 6월, 9월 달에 학력평가를 봐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이 평가원 기출이라고 해요. 이거를 보고. 이 평가원 기출을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 평가원 기출 문제가 나중에 몇 년도 평가원 문제 시험범위다, 중간범위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위권 아이들은 이걸 미리 풀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왜? 중간 시험 범위에 포함시킬 때가 있어요. 뭐랑? 국어랑 영어는. 국어, 영어는. 자. 그럼 표준 점수가 뭐냐? 언어와 매체랑 화법과 작문하는데 언어와 매체가 5점 정도 표준 점수 높다는데 표준 점수가 뭐예요? 그러면 시험을 보면 원점수를 나왔습니다. 100점 만점에. 그래서 90점 맞으면 요게 잘하는 애, 못하는 애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져요. 평균에서 얼마나 내 점수가 멀리 떨어져 있냐. 그러면 여기에 끝에 떨어져 있는 애는 100점 맞으면 140점도 나옵니다. 근데 90점 맞았어. 그러면 110점 나옵니다. 90점, 10점은 10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여기 표준 점수에 가서는 30점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준 점수, 표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의 점수입니다. 자, 고2 문학 오답노트 어떻게 해요? 이게 되게 힘듭니다. 이렇게 오답노트. 국어는 문제 다 붙여야 돼요. 오답 정리할 때. 아니요. 핵심 키워드만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핵심 키워드 정리하는데 이렇게 제목, 주제, 간단 줄거리, 특성에서 3줄 정도로 정리하시는 게 좋고 오답의 개선사항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학생들이 고전시가 보면 옛날 말투 나오고 막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요? 이거 보시고 혼자 읽는 법부터 습득하신 다음에 이게 제 부교재에 필수 어휘 있어요. 필수 어휘 한 200가지. 이 필수 어휘를
아셔야 자연스럽게 합니다. 필수적이 모르면 어떡하냐? 작품 할 때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지 마세요. 고전 시간은 어느 정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느 정도 반복해서 나중에 고민이 사라져요. 저절로. 초반기에만 어려워요. 고2 문법 공부 어떻게 하느냐? 그럽니다. 그러면 중학국어로 학교 문법책, 중학교국어로 흐름 잡고 다담 600제, 천재, 백인의 진해 뭐 이런 것들 문법을 어마하게 문제를 풀습니다. 왜? 퍼펙트하게 엄매 문제가 11문제예요. 11문제. 그러면 총 45문제예요. 그러면 문학하고 비문학은 몇 개예요? 45에서 11 빼면 34문제입니다. 이렇게 34문제. 요거는 뭐라고요? 문학과 비문학입니다. 문학과 비문학. 공통. 그 다음에 요 11개는 언어와 매체, 학법부가 장문으로 나뉘어서 따로 보아요. 이 시험지가 따로 있어요. 자기가 선택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 45문제를 풉니다. 예비고3 무엇을 먼저 공부해야 됩니까? 예비고3 했는데 순서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수능에서는 수능 기출이 1순위고 수특 방학 전에 다 하면 방학 후에 수특으로 수업 나갑니다. 이때 자세하게 심화 수업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평가원을 풀어야 돼요. 평가원을 풀고 그 다음에 방학 여름방학 끝날 때쯤에 수완 나옵니다. 그럼 수완 다 풀어야 그래야 이제 변형 문제랑 실전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를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순서예요. 기본 순서 벗어날 수 없는. 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난이도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교육방송에 나오는데 옛날에 연계율이 70%일 때는 막 필수적으로 엄청나게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은 더 어려워졌어요. 왜? 연계율이 50%래요. 그 반절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더 불안해졌어요. 플러스 알파로. 근데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3등급 정도 수준입니다. 그 1, 2등급 학생들은 파바바박 그냥 문제 푼 다음에 문제를 딱 푼 다음에 틀린 것만 공부하면 되고 3등급 아이들 밑에는 꼼꼼하게 어느 정도 풀고 공부하고 배경 지식도 공부하고 그러셔야 돼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에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이거라도 풀어야 돼요. 왜? 그래야 이거를 내용을 알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시간 단축이 돼서 요거에 집중해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시간 단축용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낯설은 걸 풀 수 있으니까. 자, 다음에 아이들이 기출을 풀어서 다 풀었어요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게 10번 봐야 됩니다. 10번. 다양한 방법대로. 왜? 수능은 1대1 20글자 빨리 찾기 게임인데 빨리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유형을 통달하는 겁니다. 유형. 그래서 여기 눌러서 꼭 보시고요. 이거. 그래서 유형이 뭐 있어요? 그러면 유형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눌러보시고 다음에 제가 지식인에서 가장 많이 답변하고 한 거 자작시 써주세요. 모방시 써주세요. 패러디시 써주세요. 수학시 써주세요. 과학시 써주세요. 시조 써주세요. 시조는 하도 많이 써가지고 카페에도 안 옮겨놨는데 요거는 카페에 모아놨으니까 숙제 내시면 여기 제 카페 들어가서 필요한 거 뭐 자작시, 모방시, 패러디시 이렇게 치시면 한 3, 40개씩 다 뜨거든요. 그러니까 골라가지고 보시고 변형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 수준으로 썼으니까. 자, 그 다음 국어 질문입니다. 직유법은 가치듯이 인양처럼 있는 거고 그 단어가 없으면 은의법이고 상징은 현상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직유법은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이런 뜻이고요. 은의법은 이거는 점점점 이거예요. 라는 뜻이고 상징은 요거를 표현해야 되는데 요거를 안 알려줘요. 이걸 안 알려줘요. 그래서 원관념을 안 알려주고 이렇게 특징들만 막 나열해서 원관념 맞춰봐라. 이게 상징입니다. 자,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되면 되는데 사律법은 무생물을 생물로 해요. 의인법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사람으로 되면 돼요. 사람의 특색, 희노애락 이런 거. 그 차이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고 대비는 넓게 보셔야 되고 대조는 차이점, 대꾸는 문장이 이렇게 짝으로 되는 거고 대유는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자, 수사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다 알려주세요. 근데 여기 들어가시면 중등 수준 요 두 개를 보시면 1시간, 1시간, 이거 2시간입니다. 완벽하게 2시간. 고등 수준. 끝났습니다. 자, 공감각과 복합 감각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공감각. 어떤 감각을 있는데, 이게 현실에 있는데,
이걸 어떤 감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감각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감각. 공통집합. 요게 공감각이고요. 눈은 하얗고 눈은 차갑다. 이렇게 감각이 두 개 있는 게 복합 감각입니다. 근데 이게 감각기가 아니라 시각. 이게 뼈 감각, 근육 감각. 이게 출제됐습니다. 수능에. 이것도 감각 기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대요. 산문이 뭐냐고. 이 스터질산 문, 문문, 시가 아니면 다 산문입니다. 시가 아니면. 근데 산문시는요, 시입니다. 산문 형태로 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산문시 외워야 돼요. 내재율 외워야 돼요. 국어에서 내재율. 몰라요. 학생 수준에서 공부 못해요. 저도 20년 국어 가르쳤는데 구분 안 돼요. 내재율, 산문시 외워야 되고. 이게 산문인지 시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외워야 돼요. 이것도 외워야 돼요. 감정, 저 같은 경우에 외워야 돼요. 왜? 아유, 사람들은 여기에 개콘 보고 재밌다고 하는데 저는 저 사람 의지가 대단하다. 눈물 난다. 감동적이야. 저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특이한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감정 외우세요. 일반적인 사람이 감정이 뭔지. 이해가 안 되실 경우도 있어요. 왜 저렇게 생각해?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잘하지. 특별하지. 특수한 감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를 감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관형사와 부사, 형용사와 동사의 구분 방법 뭡니까? 해서 쭉 정리해놨습니다. 여기다가 외우는 방법부터 해갖고 쭉 정리했으니까 외우시고. 감탄사에서 답변도 감탄이에요? 네. 답변. 누구야? 왜 감탄사입니다. 누구야? 놀람 부름. 자, 시조 이론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이거 왜 물어보나 생각을 해봤더니 학교에서 숙제네요. 시조 써오라고. 그러니까 이론에 맞춰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조 이론 뭐예요?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어쨌든 시조 이론도 여기다 자세히 정리해놨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역설과 반어는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이것도 왜 물어봐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역설과 반어를 들어가는 시를 써와라 그러니까 역설이 뭔지를 알아야 이거를 넣고 시를 쓰지. 자, 역설은 모순인데 반대는 서로 동시에 존재 못하는 존재가 새로운 뜻으로 됩니다. 이게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이야? 근데 이게 아주 큰 소리. 이거는 공부 숙제를 안 했는데 잘했다. 그러면 상황적으로 혼나는 거죠. 그렇게 말에 반대해서. 근데 요거를 비교할 줄 알아야죠. 이걸 딱 보고. 특히 만들 줄 알아야죠. 자, 그래서 역설과 반어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일반화 오류가 뭐예요? 성급한 일반화를 해가지고 땡땡땡 목이 주고 땡땡땡 목이 주고 땡땡땡 목이 주고 했더니 땡땡땡 치면서 닭을 잡아요. 이게 성급한 일반화라고. 그러니까 경험 사례들을 너무 적게 해가지고 일반화를 만들어서 실패한 거예요. 우연한 거나 특수한 건데 이게 이거 맞잖아. 여기 겹치잖아. 이게 일반 버치기야. 이렇게 했다가 실패하는 게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자, 예배 찬송도 감정입니다. 감정. 자, 복선과 암시를 했을 때 암시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 복선의 두 가지. 현재, 앞으로 미래 예측. 그게 간접적으로 보여집니다. 암시가 좀 넓고요. 복선은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하고 감정이 물어보는데 A가 있어요. 주관 사람이 있어요. 주관인 화자인 사람의 감정을 얘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똑같을 때를 감정이입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입. 그런데 이 꾀꼬리는 정답고 나는 슬프잖아요. 그러면 객관적 상관물은 되는데 감정이입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시험 문제를 굉장히 내신에 내서 아이들이 많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관점입니다. 이렇게 작품이 있으면 내재적 관점, 이거 작가 표현론, 독자, 효용론, 시대 반영론, 그러니까 원형 비평, 상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방법. 이것도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냐 했더니 어떤 책을 이렇게 관점으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분석해와라 라고 선생님들이 과제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서술적 개입은 간단하게 짧게, 편집적 논편은 직접적 요약 설명으로 아주 길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국어에서 제가 답변한 것 중에서 좋다고 한 거는 요거 좋습니다. 시조에서 3434 3434 이게 초장이고 이게 중장이고 중장이고 이게 종장입니다. 근데 이게 첫음보는 맞아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음보를 가르치느라고 이게 첫음보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아이가 답을 여기다가 첫음보라고 써버렸어요. 그래서 틀려버렸어요. 왜 틀렸냐? 세 글자, 삼음절로 써야 돼요. 왜? 첫음보인데 네 글자로 쓰면 전통을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 글자 고정이에요. 그래서 아깝게 틀린 거예요. 공부도 하고. 이거 모르는 게 아닌데 얘는 이렇게 주관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알면 틀려요. 애매하게 알면. 완벽하게 알아야 돼. 심화시켜서. 이론은. 자, 음절은 글자 수, 어절은 띄어쓰기, 음보는 띄어 읽기. 이거 되게 힘듭니다. 이게 음보를 어떻게 띄어 읽어요? 이거 자체가 힘들어요. 이거는 음수율, 숫자율, 뭐 이런 것부터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단어는 품사의 수, 개수를 하는 겁니다. 자,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인데 왜 희곡은 발단, 전개, 절정, 하강이 있어요? 대단한 이게 현장성 때문입니다. 자, 시에서 이렇게 이걸로 끊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이렇게 끊어진 건 다음 행을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바꾸면 너무 교과서가 길어지니까 끊어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 이렇게 된 거는 속마음이다. 이렇게 쓴 거. 속마음. 시에서 자주 나오고 그럽니다. 시에서. 속마음. 자, 담화표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역삼각형 지나갑니다. 비문학 쓸 때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요. 특별한 무사, 강조부사, 지시어 이게 담화표지를 쳤을 때 접속어도 그렇고요. 비문학 독해가 굉장히 빨라서 저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 허생 했을 때 그 지은이의 그 이름, 등장인물의 이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생을 하는데 허는 허구입니다. 허구. 비어있는 없는 유생입니다. 없는 사람. 그러니까 1대2로 안 쓰죠. 없는 사람이니까 가공의 인물. 그냥 꾸며서 만든 사람이에요.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자,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면 이게 선생님은 요 지라로니까 집에서 있으니까 공간적이다. 자습서에는. 근데 식어지니까 시간적이다. 이렇게 나뉘어서 했는데 이거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자습서는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 차이를 A4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시험 안 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잘 가르쳐줘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홀랑 시험 내실 때도 있습니다. 자, 김춘수의 꽃의 개념이 그겁니다. 이렇게 몸질에서 의미에서 우리로. 그래서 고른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다 동아쌤이 답변한 거를 샘플로 써놓은 것이니까 학생 수준에서는 생각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조를 배웠는데 이 평시조입니다. 지은이는. 근데 제목이 없어요. 그럼 요 앞에 있는 3장 6구에서 이 첫구 이게 제목입니다. 첫구가 제목. 관동별곡 어떻게 공부해요? 이것도 되게 굉장히 길어요. 고전문학으로 힘듭니다. 공부하기가. 그래서 관동별곡 공부하면 어떡하냐? 만화로 읽습니다. 네이버 기출비나 동화생 카페에 쳐서 관동별곡 만화 하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정 동영상으로 일정 암기하고 그 다음에 전체 내용 공부한 다음에 읽어나가셔야 돼요. 저는 나는 나룻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나라고 나오면 화자예요. 화자. 시에서는 화자고 소설에서는 서술자입니다. 서술자. 글을 이끌어나가는 사람, 서술자는 소설, 시는 화자. 여기서도 소설에서도 나가 있느냐 없느냐 나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1인칭이냐 3인칭이냐가 나뉘어지고 여기서 나가 있느냐 화자가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다로 나뉩니다. 자, 유치원에 열렬한다. 열렬한 좋은 거죠. 고독은 나쁜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역설의 예시입니다. 좋은 예시. 그리고 우물, 거울 이렇게 비추어 보는 매개체입니다. 매개체. 고의, 백석의 남쪽 신의주에 있는 유동이라는 동네에 있는 박시봉 씨의 방에서 편지 쓴 겁니다. 편지 깨달음으로. 고의 자화의 세계화 뭐 이렇게 정리되는 거 있는데 이렇게 용어만 익숙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 보는데 특별히 염려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공부하면 제목 플러스 주제는 항상 생각하세요. 만무방이 뭐냐?
알아야죠. 이렇게. 그럼 왜 이 제목을 했느냐는 알아야죠. 항상 제목의 의미는 아시는 게 좋습니다. 정석가도 이렇게 제목의 의미. 여기서는 문맥에서 이 문맥 자체에서 가을, 봄, 여름에서 이게 가다도 되고 가을도 되고 이런 의미입니다. 계절의 순환이니까. 그다음에 송미인곡, 사미인곡, 미인은 임금인데 정철이 쓴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서 본 거고. 자, 국어랑 영어랑 어떤 관련이 있나요? 그러면 구조판 연습하는데 영어의 해설로 된 글, 이것도 구조 연습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카프카의 변신도 굉장히 질문 나오는데요. 이게 벌레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 소설이죠. 심리예요. 벌레가 됐든 발견했다, 깨달았다 이렇게 나와요. 단어가. 벌레가 됐다 이렇게 안 나오고. 자, 동풍, 바람에 따라서 동서남북에 따라서 의미가 다릅니다. 이렇게.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되는 것처럼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능동과 주동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능동과 주동은. 사동과 피동만 구분합니다. 시험 안 나옵니다. 능동과 주동은. 자, 그 다음 시험 공부하는 방법, 시험 문제 풀이 방법 이렇게 링크 해놨으니까 필수적으로 고3들한테 보라고 추천하는 거니까 살펴보시고. 시 있어요. 시 해석 어떻게 돼요? 글 해석 어떻게 해요? 글을 해석하는 방법, 글을 읽어가는 방법으로 이 시 해석 동영상 권합니다. 그래서 동아샘, 이정아, 굳이 그대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 이거를 유튜브에 치셔도 요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 해석하는 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나, 글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나를 이게 지식인에 다 질문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동영상으로 녹화한 건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읽기 속도입니다. 속도 어떻게 빨라집니까? 유형 특정, 주제 위치, 출제 의도, 목적한 거를 선택지 있고 제시문에 가서 목적독, 발췌독, 풀이 스킬도 있어야 되고요. 핵심은 빨리 찍고 결정하고 비교해야 되고요. 1대1 다음 빨리 찾고 쉬운 것부터 풀어야 되고 발췌독, 목적독 하셔야 되고 그 풀이의 우선순위도 결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안 보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찾으셔야 되고 상식적으로 당연히 아는 건 삭제할 수도 있어야 되고 제한 시간을 정해서 목표를 달성하면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스킵독으로 빨리 중요한 것만 팍팍 읽고 넘어가는 거. 그래서 속도를 빨리 읽었다가 천천히 읽었다가 빨리 읽었다가 천천히 읽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셔야 되고 속도 변화로 변화 연습, 읽기 속도 변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결정해야 합니다. 뭐를 읽을 부분을 어떻게 심화하여서 분류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읽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도 점검하면서 심화독 하셔야 되고요. 1대1 될 문장뿐만 아니라 이거 문장과 이거 문장 요게 비슷해 라고 하시는데 요 단어랑 요 단어가 비슷해 까지 찾으셔야 돼요. 확인하실 때. 그 다음에 자꾸 문제 출제되는 방식, 원리를 이해해서 이런 출제는 이렇게 함정파, 이렇게 단어를 함정 만들어. 이런 거를 누적해서 암기하셔야 시험 최강이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지식인에서 질문 받는 단어입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거 다 써놨는데 한 장, 두 장, 세 장이시는데 이거 다 외우셔야 돼.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너무 답답해갖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죠? 너무 답답해서 물어본 거니까 꼭 완벽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아쌤이 지식인에서 이게 전부 다 제가 하나도 만든 게 아닙니다. 다 질문한 거, 답변한 것만 정리한 겁니다. 이게 한 3년치 정도예요. 3년치에서 중복된 거 빼고 그러니까 이만큼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고1 예비고1이나 중2 상위권 학생들이 보기에 적당한 영상입니다. 동아쌤입니다.